여기는 햇빛교회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데크가 있어요. 그래서 데크를 통해 현수막을 타고 쭉쭉쭉 오시면 이게 입구가 나와요. 제가 입구에는 여행 시리즈를 먼저 배치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 짧게 다녀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빨간 자동차예요. 저 빨간 자동차는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인데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한낮에 해변에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이 작품은 꿈을 향하다라는 작품이에요. 사실 이 작품은 제가 정말로 그 꿈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건데요. 푸른 하늘을 날면서 푸른 지붕이 있는 마을에 여행을 간 장면이에요. 너무 이 인가와 동떨어 있지도 않은 어느 정도 적당한 고도에서 날고 있는 여인인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아둥바둥 그렇게 살고 있겠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나타나고, 저는 항상 남들과 비교한 행복을 저의 행복이라고 단정을 하고는 하는데, 저는 그저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를 비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도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약간의 마티에르를 넣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위로라는 작품인데요. 나와 나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가끔 나와 나의 관계가 안 좋을 때 타인과 관계를 하면 그 타인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를 먼저 돈독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나 또는 미래의 나를 만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아니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지금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방황으로 가볼게요. 이 방황을 그리고 진정한 방황을 했던 저를 뒤돌아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자니까 어디에서 지혜를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세상을 다녀간 또는 지금 굉장히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적은 글들이 모인 곳,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책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책들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책에서 어떤 사람의 지혜를 가져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검정 새가 있고 긍정의 생각에 밝은 새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서서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여인은 방황 중이고 의자에 앉을 만한 그런 평안을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언제쯤은 평안을 얻어서 이렇게 소파에 앉는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요. 그런 후에 이 여인은 평안을 찾게 됐어요. 저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평안이란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방황할 때가 있고 평안이 올 때가 있고
또다시 방황이 올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단 지금은 평안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찾고자 했던 그 평안이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타났던 검은 새는 사라지고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평안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런 길을 얻게 된 여인은 어떻게 다음번에 방황이 왔을 때 길을 돌아서 평안에 이르게 될지 이제 알게 된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빨간 시들어 떨어진 꽃들이 있어요. 마띠에르를 줘서 이렇게 찍어 붙여놓은 이 꽃들은 우리 삶의 유한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젊을 때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진 굉장히 초라한 꽃잎들을 여인의 발밑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죽음을 기억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작업실 한 구석에 항상 걸어놨었는데 언제부턴가 저와 함께 전시를 다니고 있어요. 이 작품은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날이 마지막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게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나의 아이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아니면 다르게 대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란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관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에요. 다음 작품은 여인 긍정의 보호 아래라는 작품인데요. 안녕하세요. 이 여인은 비가 오는 아래에 앉아 있어요. 카메라를 바꿀게요. 비가 오고 있고요. 어떤 상황은 갑자기 들이닥치고 비처럼 쏟아져요. 우리는 우산 없이 비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리얼한 빗방울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선 선생님. 저는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건 나는 이 긍정의 여인의 순리의 우산 속에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인의 치마에 비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여인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씻겨져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 해석이 너무 좋으셨죠? 이 작업은 작업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요. 어떻게 보면 원작이었던 긍정과 부정이라는 그 작품보다 더 마음에 들게 된 세컨 작품이에요. 이거는 소통이라는 작품이에요. 전에 목고지심 전시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두 여인이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원래 각각의 방에서 자기의
음악을 연주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나서 갑자기 맞춰보니까 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원래 계획은 3시까지인데요. 작품이 많아서 라방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자기 소리만 귀를 기울이면 좋은 음악을 연주를 할 수가 없는데 서로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넣는 이런 도트는 동그란 모양의 도트는 행복할 때 나타나요. 지금 아마 두 사람이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추상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추상의 방이에요. 제가 2020년도에 작업했던 봄빛이라는 작품인데요. 한지를 미디움에 개어서 주름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가지고 이런 우연의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그림의 뜻은 눈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초봄, 굉장히 초봄에 회색빛의 세상에 노란 개나리가 한두 송이씩 피어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빛의 색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제가 개인전 하면서 추상을 전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작품은 땅에 사는 영과 육의 관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한지를 이렇게 물감에 아크릴 물감이랑 젯소에 이렇게 개어서 얹어서 또 물감을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이 조금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육이란 것은 저는 자꾸만 땅에 떨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육은 땅으로 가려고 하고 영은 하늘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떨어져가는 육을 영이 이렇게 떠받쳐서 올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서로서로들 인사 나누시고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소품 작업들이 있어요. 이 작품은 디아색 액자라고 하는 건데요. 에디션이에요. 서명은 했고 에디션 넘버 1이에요. 15개를 작업할 계획이고 When a Man Falls in Love라는 작품이고요. 본 작품은 오픈 갤러리로 렌탈이 나가 있어서 제가 이번 전시회는 디아색 굿즈 액자로 들고 나왔습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제목이에요. 이 남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걱정이 앞섰어요. 어떤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아이와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아이가 사랑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아내는 그 마음을 모르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모든 애정은 아이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 후 출근 남자만 바라봐 주던 그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닌
그런 소외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외롭기도 하게 된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쉴 틈 없는 집안일하고 육아에 아내가 점점 지쳐가는 걸 보고 또 예전에 그 반짝반짝 빛나던 그 예쁜 아내가 아니게 된 그 나의 여인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안쓰러워진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돼가는 이런 변화를 묵묵히 감당해가고 있는 아내의 그 힘듦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힘듦을 함께 감당해가는 것으로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는 사랑을 이렇게 배워요. 좋을 때 함께 좋은 것보다 상대의 힘듦을 알아줄 때 사랑은 깊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성숙해 가는 그런 남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죠? 재밌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라는 작품이에요. 이 또한 하나의 저 그리고 저예요. 그래서 저와 제가 같은 방향,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같은 곳을 보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또 슬플 때 함께 우는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작업은 도트의 색을 조금 독특하게 넣었어요. 약간 옐로우 도트고요. 여인의 머리도 더 붉은 머리와 오렌지빛 머리로 색상 배치상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때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림이라는 게 색상 배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작품은 첫눈이라는 그림인데요. 사람에게는 제가 눈, 코, 입을 안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곰돌이한테는 넣어주고 있는 그런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눈이란 걸 처음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이라는 걸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첫눈이 한두 방울씩 내릴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방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 채비를 해서 나가서 이 아이의 표정을 한번 봐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눈을 보고요.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볼을 맞대고 같이 이 아이를 보고 눈을 보고 번갈아 가면서 첫눈을 새롭게 느끼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에요. 첫눈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The First Snow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자장가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번에 소품으로 작업을 했어요. 아래, 옆 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작업이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뒷면은 이렇게 서명을 했고요. 15 곱하기 15cm 그림이에요.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작품은 해변에 있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인데요. 제목은 모래놀이. 작죠? 근데 파도가 재밌어요. 구름하고. 제가 선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햇빛 샤워를 즐기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의 선베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말 해가 나는 날은 정말 기대가 돼요. 이 작품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독백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저고 이 사람도 저예요. 그래서 원래는 상의가 노란색,
치마가 하얀색인 하나의 여인인데 두 개의 자아로 분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 그러니까 덜 밝은 자아가 고민을 해요.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듣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 이마에 짚고 고민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운다고 우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더 밝은 자아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은 이 자아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해. 그렇지만 내 말을 잘 들어봐봐. 너가 나한테 썼던 너의 일기장, 너의 묵상 노트 이런 것들을 봐봐. 그러면 너가 원래 하려던 인생관, 너의 인생 철학, 원래 추구하던 거, 그런 것들이 적힌 너의 책을 다시 봐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요런 도트로 표현을 했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도트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선 도트가 의미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은 당신을 봅니다 라는 작품이에요. 2020년도 한 3월인가? 그때쯤 작업한 건데, 네, 그쵸. 고민될 때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누구랑 얘기할 때보다 더 괜찮은 답이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당신을 봅니다인데 어떨 때 보면은 이 사람이랑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거나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제목을 I'm learning you라고 지었어요. 내가 당신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결혼 17년 차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 각각 성장을 하고 있고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항상 알아가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리움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그리움이란 게 우리 안에 항상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움이란 거는 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어느 날 어떤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딱 하고 깨어나요. 그렇게 깨어나면 이 장면에서는 엽서예요. 어느 날 친구한테 에어메일을 받게 되는데 그 엽서를 손에 딱 들고 나니까 친구의 필체가 딱 적혀 있는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친구를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갑자기 짠 하고 바뀌면서 친구랑 있던 그 해변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부산 친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산 갈매기를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잘 못 만나요. 근데 이렇게 편지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점이 저랑 닮아가지고 이메일로 띡 보내지 않고 문자로 띡 보내지 않고 엽서로 이렇게 손편지 써서 이렇게 조용히 문에 꽂아놓고 가고 이런 게 공통점이 있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요 물결이 재밌어요. 입체감 있는 물결을 그렸고, 그리고 여기에는요 비행기가 에미레이트 에어라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바이가 배경이거든요. 제가 두바이 살 때 그 친구랑 지냈던 걸 떠올리면서 그렸기 때문에 아랍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툰 엄마의 자장가예요.
이 엄마가 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근데 딱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냥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갑자기 다들 이 사람이 어머니라 그러고, 어머니 그러면 저요 막 이러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누가 어머니 그러는데 내가 엄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내가 엄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가 되면 막 이렇게 사랑이 생겨나고 내가 이 아이의 울음을 다 이해하고 뭐가 필요한지 딱 알고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있고 아이는 울고, 그리고 저는 앉는 것도 서툴고, 그리고 어떻게 안고 어떻게 해줘야 애가 울음을 그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지금 저의 아이들이 되게 컸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서툴어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또 저는 서툰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랑 나는 별로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서툰 엄마의 자장가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살면 좋은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미용실에 갔어요. 여기는 두바이예요. 그래서 주전자 커피포트거든요. 이게 아랍식 커피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금색이에요. 금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색상 배치상 금은 여기에 허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색으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엘레강스한 미용사가 그날 저를 맞았어요. 그래서 별로 안 비쌌거든요. 근데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상하리만치 좋은 그 시설의 미용실에는 안마 기능에 의자 온열 기능까지 있는 그런 미용실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죠. 그 머리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막 평소에 말하던 막 그런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 프로페셔널하다고 막 그러면서 맡기라고, 너 그냥 자면 돼. 그래서 알았어요, 잘게요. 그리고 잤어요. 완전 방심했죠. 그리고 딱 일어났더니 제가 이런 밥 로스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저를 이게 나야 막 그런 상황. 근데 이 언니가 계속 그래요. So beautiful. You are beautiful. 앞머리까지 막 뽀글이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담아봤어요. 시선 차이라는 건 진짜 엄청난 거구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맡겨놓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정해야 된다. 남의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자기의 시선에 맞게 아름다운 스타일로 완성을 시켜준 상황이에요. 네. 이 작품은 꿈 해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꿈 해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 영어 제목은 Alone Under the Galaxy예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은하수가 이렇게 빛나게 입체 처리를 해놨는데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누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뭔가를 찾고 있을 때, 꿈을 찾을 때, 그럴 때는 혼자만의 골방에서
나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은하수 아래에서, 아름다운 은하수 아래에서 제가 혼자만의 시간으로 미운 일을 용서하고 또 저에 대한 꿈을 한번 다시 헤아려 보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사진빨이 잘 안 받아서 제가 이 그림을 되게 많은 리터치를 했거든요. 얘가 어둡다 보니까 서로 간의 빛 반사가 자꾸 일어나서 실제로 보는 거랑 사진이랑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도 도트를 처리한 거고, 어떤 분은 캔버스 질이 원래 이러냐 그러는데 사실 아니고, 이게 처리를 하고 여기는 처리를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파도를 처리를 해놨고. 네, 많은 생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아이를 떠올리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에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걸 소망했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았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크니까 자꾸 아이가 크는 만큼 저의 꿈도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모두 잘하면 좋겠고, 얘가 이러면 좋겠고 저러면 좋겠고, 그런 아이에 대한 꿈이 자꾸 커지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어떤 소망을 품었는가, 그거에 대한 다시 회상을 해봤어요. 너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난 너가 그냥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행복의 기운이 몽글몽글 동그랗게 도트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있고요. 초를 이렇게 침으로 불고 있는 상상에 따라 다른데, 우리 아이는 항상 이렇게 침으로 초를 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기 애착 인형도 있어요. 토끼 애착 인형. 제가 딴 데는 눈, 코, 입을 안 그려도 인형 같은 데는 눈, 코, 입 그리는 거 아시죠? 이 작품은 엄마와 아이의 기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어느 오후 부엌일을 마친 엄마가 손에 묻은 물을 닦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펼칩니다. 엄마를 한참 기다린 아이는 금세 엄마 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동화책을 읽다가 엄마도 아이도 어느새 잠이 들고, 그렇게 나의 기억 속 오래전 엄마와의 따뜻한 추억이 내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추억이라는 게 원래 아이를 기를 때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제가 부모한테 들은 말들이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들으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도 하는데, 만약 설사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떤 다른 서적이나 그런 책들이나 누구의 말들, 이야기 속에서도 저는 그런 힌트를 얻어서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전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요, 매일매일 같은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은 어제도 이 책이었고 그저께도 이 책이었고, 네, 항상 같은 장면에서 웃고, 또 엄마는 또 항상 같은 장면을 똑같은 성대모사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풍경이에요. 오후에 되게 편안하고 따사롭고 낮잠이 딱 스르르 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담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엄마가 뭐를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가 아이에게 받고 있는 상황 설정이에요. 지금 머리가 이쪽으로 날리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특징이 영향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가 쏠려요. 이렇게 그림을 보실 때 이렇게 아이에게 영향을 받은 거고,
이 그림은 행복할 때 이렇게 삼순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심을 날다 시리즈인데요. 도심에 여기는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저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격태격 땅 위에서 그렇게 싸워요. 이렇게 네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나를 잘 보지 못하고 여기에서 약간 떨어져 나오고 나면 나를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서 이 여인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꿈을 쫓아서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아마 같은 경쟁이어도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사는 삶은 조금 더 행복한 경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모든 처음을 지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걸음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걷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일이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아이의 감정은 어땠을지 모르는데 저는 제 3자로서만 이 아이의 걸음마를 지켜봤기 때문에 왜 안 걷지? 우린 당연히 걷는데 너는 왜 안 걷니?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남의 아이들이 다 걸으니까 우리 아이도 당연히 돌 되면 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당연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처음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매번 다 어렵고 낯설고 경계심도 들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걷기도 기었던 사람이 걷기도 했는데 이런 것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은 제가 해변에서 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이 아이들이 하염없이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담는 그런 그림 그리는 엄마의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 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가자고 할까봐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놀고 있고요. 엄마도 아이들이 뒤돌아보고 집에 가자고 할까봐 열심히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있지만 함께 행복한 그런 사이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모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끝냈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세요. 저 라방 처음 했는데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윤수진 선생님. 지미안 작가님 언제 제 그림에 물감을 한번 쭉 이렇게 그어주세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라방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그림에서요. 고맙습니다. 아, 그 침대 쪽 그림자요? 그림자는 그냥 그래픽적인 효과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옆을 이렇게 비워놓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폭 들어간 그런 그림자를 한번 그려봤어요. 지미안 작가님 콜라보 한번 갈까요? 락을 하는 페인팅맘?
네, 저는 이만 라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햇빛교회였습니다.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긴 햇빛교회 담임 목회자인 전도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많이들 직접 보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친절하게 맞아주실 거예요. 네, 언제든 웰컴입니다. 어떻게 종료하는 건지 몰라서. 라이브 방송 X? X. 네. 아, 네.